고혈압과 저혈압, 혈압이란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심장에서 피를 뿜어낼 때는 혈압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를 높은 혈압이라고 하고 정상인의 기준을 120mm Hg로 삼고 있고 피를 심장으로 끌어올 때는 혈압이 낮게 나타나는데 이를 낮은 혈압이라고 하고 보통 정상인의 기준을 80mm Hg로 삼고 있습니다. 혈압은 이 같은 정상인의 평균 혈압보다 높게 나타나면 고혈압으로 구분을 하고 이보다 낮게 나타나면 저혈압으로 구분합니다. 고혈압은 현대의술에 의하면 불치병이나 같아서 죽을 때까지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심천사혈요법으로 치유 가능할까요? 정답은 치유가 됩니다. 고혈압 증세 하나만 가지고 보면 병도 아니라 할 정도로 잘 낫습니다. 문제는 고혈압을 생기게 한 원인입니다. 고혈압의 직접 원인은 어혈이 혈관을 막아서이니 어혈만 빼내주면 막힌 혈관이 뚫려 피가 잘 돌게 되므로 당연히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혈압이 될 정도로 혈관이 막혀 있다면 이미 신장이나 간 등 다른 장기가 고장이 나 있는 수가 많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해결하지 않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혈압만 떨어뜨리는 치유는 원인은 그대로 둔 채 결과만 치유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은 요즘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면서 가장 고질적인 질환 중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혈압 하나만 놓고 보면 누구나 쉽게 고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을 치유해내지 못하고 질병을 키워 합병증을 만들어서 결국은 당뇨 아니면 중풍으로 전이하는 경우를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대 서양 의술의 고혈압 치료제 약성 중 신경안정제는 일종의 마취제로서 장복으로 인한 부작용은 제3의 질병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고혈압을 치유하기 위해서 약을 쓰지만 그 약이 인체에 들어와서 어떠한 양리작용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지 그 논리를 이해하면 중풍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불을 보듯 뻔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고혈압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혈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이 어혈을 몸에서 완전히 녹일 기능이 있다면 우리는 아플 이유도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혈이 몸 안에 쌓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인체 구조상 이 어혈이 분산되어 있으면 어혈로 인해 모세혈관이 50% 정도 막혀도 우리는 몸이 약간 뻐근하고 조금 무겁다고 할 정도로 밖에는 느끼지 못합니다. 단순 어혈성 고혈압 초기 증세는 어혈이 6번 고혈압혈 위치에 집중적으로 쌓인 것으로 이때는 6번 고혈압혈만 사혈해주면 해결이 되는데 위치에 안 맞는 치유법으로 치유를 하기에 합병증이 오고 치유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고혈압은 글자 그대로 혈관벽에 피의 압력이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의 압력이 높아지게 된 원인을 제거해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 방법인데 현대의학은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 고무 호스를 혈관이라 가정하고 양수기로 물을 뿜는데 앞이 막혀 있을 때와 막히지 않았을 때 압력의 차이가 어떨까요? 호스가 막혀서 호스 내부의 압력이 높다면 막힌 곳을 뚫어주어야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데 압력이 높다고 해서 양수기의 회전력을 느리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 양의의 혈압을 떨어뜨리는 고혈압약은 마취의 기능으로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는 신경안정제약입니다. 그렇다면 사혈을 하면 어떠한 원리로 혈압이 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늦게 뛰게 되는 원인은 혈액 속의 산소 함유량이 좌우하며 혈액 속의 산소 함유량은 피의 맑기와 유속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인체의 혈관 분포를 보면 동맥 끝에는 모세혈관이 연결되어 있고 그 모세혈관은 다시 정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장에서 피를 펌프질하면 혈액은 동맥을 타고 모세혈관에 도달되고 모세혈관의 압력에 의하여 혈액 속의 영양분과 산소가 각 기관이나 세포에게 공급되며 사용하고 난 혈액은 다시 정맥 모세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동맥과 정맥에 굵은 혈관이 열려 있어도 중간에 모세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피의 유속이 느려지고, 피의 유속이 느려지면 몸에 산소 부족이 오고, 산소 부족이 오면 심장은 산소 공급을 위해서 빨리 뛰게 됩니다. 결국 굵은 동맥혈관 끈 모세혈관이 막혀서 앞에서 피가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심장이 부족해진 산소 공급을 위하여 빨리 뛰게 되니 혈관 속 피의 압력이 높아져서 고혈압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고혈압이며, 하나는 단순 어혈성 고혈압으로 그 직접 원인은 동맥혈관 앞에 모세혈관이 막힌 데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신장과 간 기능 저하로 피가 혼탁해져서 혈액 속의 요산 수치가 높아짐으로써 피 속의 산소 함유량이 낮아져서 심장이 부족한 산소 공급을 위하여 평상시보다 빠르게 뛰는 것이 혈관 속 피의 압력이 높아진 원인입니다. 고혈압의 발생 원인이 이렇다면 이치에 맞는 해결법은 동맥혈관 끈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뽑아내어 피를 잘 돌게 하여 피의 압력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피를 맑게 하여 혈액 속 산소 함유량을 높여주고 깨끗하고 산소가 풍족한 혈액을 잘 돌게 하여 심장이 빨리 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장에서 피가 뿜어져 나온 만큼 혈관을 따라 잘 돈다면 혈관의 피의 압력이 높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심장에서는 쉬지 않고 피를 뿜어내는데 동맥혈관 앞에 모세혈관 어딘가가 막혀 피가 못 빠져나가니 그 중간에 피의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해결 방법은 막힌 곳을 뚫어주어 피가 잘 돌게 하여 피의 압력이 떨어지게 하는 동시에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피를 맑게 하여 혈액 속에 산소 함유량이 높아지게 하여 심장 스스로 천천히 뛰게 해서 혈압을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의 원인 해결법이 심천생리학 진단 시각이고 치유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치유법을 당연한 듯이 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혈압 치유제를 조제할 때 혈전을 녹인다는 원리도 약간은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조제의 원리는 심장이 빨리 뛰어 피의 압력이 높아지니까 빨리 뛰는 심장을 마취약으로 마취하여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여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씁니다. 고혈압 약의 핵심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혈액 속 산소 부족에 의해서 빨리 뛰는 심장을 마취 기능에 의해서 마취하여 천천히 뛰게 하는 약한 마취제입니다. 이러한 마취 기능에 의해서 심장은 바보가 되어 천천히 뛰니 당연히 혈압은 떨어집니다. 혈압약의 마취 기능에 의해서 신장의 이뇨 기능까지 떨어지면 신장이 몸 밖으로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해서 요산이 쌓이고 그 산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세포들이 수분을 끌어모으면 몸이 붓고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다시 혈압이 높아져 버립니다. 이런 이유로 이뇨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목적으로 이뇨제를 같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고혈압 약과 이뇨제를 동시에 사용하여 수치상으로는 혈압은 떨어졌지만 이러한 약들이 신장과 간 기능을 망가지게 하여 피가 더욱 혼탁해지면 피 속의 산소 부족이 원인이 되어 심장은 부족한 산소 공급을 위하여 다시 빠르게 뛰니 혈압은 다시 또 오르고, 그러면 약을 또 먹고 약 기운이 24시간이 가면 하루 한 번, 12시간이 가면 하루 2번 먹게 합니다. 이러한 약 기운에 의해서 신장과 간의 기능이 떨어져 피가 더욱 혼탁해서 피 속의 산소 함유량이 부족해지면 심장은 갈수록 빠르게 뛰어 피의 압력이 갈수록 높아지니 갈수록 고혈압 약의 마취 강도를 높여가며 죽을 때까지 약을 먹으라고 합니다. 만약 지금 먹는 고혈압 약이 치유제이고 치유의 효능이 있다면 한 달을 복용하든 2달을 복용하든 약을 중단했을 경우 약을 먹은 기간만큼 약을 먹기 전보다 호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약을 중단했을 때 약을 먹기 전보다 혈압이 더 오른다면 약을 먹고 있는 동안에도 외관상 혈압만 오르지 않았을 뿐 장기의 기능은 계속 망가져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혈압 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도 부작용만 없다면 돈만 날리고마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신경안정제의 마취 기능이
심장만 마취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 전체가 마취의 피해를 보는데 그 중에서 신장 기능이 마취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신장은 혈액 속 소변을 걸러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뇨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피와 소변이 섞여 도는 결과가 되어 피 전체가 혼탁해집니다. 혈액과 소변이 같이 섞여 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간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연쇄적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혈액이 혼탁해지면 몸속에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몸이 빨리 피로해지며 혈액 속 산소 부족은 체세포의 소화 능력을 약화시켜서 체세포가 먹어 치우지 못한 영양분들이 혈액 속에 축적되어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그 걸쭉한 혈액이 좁은 모세혈관을 막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심장은 산소 보충을 위해서 더 빨리 뛰게 되고 심장이 빨리 뛰니 혈압은 더 높아지면서 신경 안정제를 더 강하게 써야 혈압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다가 약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뇌혈관이 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면 뇌출혈, 중풍을 맞고 맙니다. 고혈압 약, 신경통 약 등을 장복하고 체중이 불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살이 찌는 것이 아니고 신장이 마취가 되어 이뇨작용을 못해서 붓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계속 복용하면 중풍 아니면 당뇨는 예약해 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 됩니다. 현대 서양 의술의 고혈압 치유는 목적이야 치유를 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작은 병을 키워서 중풍이나 당뇨병을 만들어 질병을 키우는 결과를 얻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이치와 논리에 맞지 않는 치유를 하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집에서도 쉽게 고칠 수 있다고 했는데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단순 어혈성 고혈압은 2번 위장혈, 3번 뿌리혈, 6번 고혈압혈을 사혈해서 20초 이내에 반 컵이 고일 때까지 솜으로 닦아서 못 빨아들이는 피가 없을 때까지만 사혈해주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또 신장과 간 기능 저하로 피가 혼탁하여 피 속에 산소 부족이 되었고 산소 부족으로 심장이 산소 공급을 위하여 빨리 뛰어 발생한 본태성 고혈압은 2번 위장혈, 3번 뿌리혈, 6번 고혈압혈, 8번 신간혈의 사혈이 끝나고 난 다음 약 3개월 정도 휴식기를 가져주고 사혈로 부족해진 헤모글로빈 수치가 10일 정도 보충이 되는 순간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고혈압 약을 이미 장복하고 있는 사람이 사혈을 하고자 할 때는 6번 고혈압혈 위치에서 어혈이 대추할 크기 정도로 나오기 시작한 다음 고혈압 약의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사혈을 할 때는 2일에 한 번, 어혈이 잘 나오면 3일에 한 번, 아주 잘 나오면 7일에 한 번씩 사혈하면 되는데 고혈압 약의 복용을 중단해서 혈압이 상승해도 일단 사혈을 해서 어혈만 나온다면 피가 나오는 즉시 혈압은 떨어지므로 혈압이 오를 것에 대한 두려움은 버려도 됩니다. 사혈은 솜으로 닦아서 못 빨아들이는 피가 없을 때까지 압을 걸어서 20초 이내에 반 컵이 고일 정도로 피가 나오는 유속이 빠를 때까지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현대인들은 고혈압과 저혈압을 치유가 어려운 병으로 분류를 하고 만성병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증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된 원인은 질병을 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과 저혈압이 왜 발생을 하는지 근본적 원인 제공을 올바르게 알고 있다면 고혈압과 저혈압은 두려워할 병이 못 됩니다. 인체의 생명 이치를 한 장기가 고장이 나면 연쇄적 합병증이 발생하는 유기적 연결고리로 보는 시각만 가져도 신장과 간 기능 저하의 합병증으로 어혈이 생겼는데 그 어혈이 6번 고혈압혈 위치에 쌓이면 단순 어혈성 고혈압이 되고 8번 신간혈 위치에까지 쌓이면 본태성 고혈압이 되고 5번 협심증혈 위치에 쌓이면 저혈압이 된다는 답은 쉽게 나옵니다. 다만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정도 차이가 피의 탁도를 결정하고 피의 탁도 정도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합병증을 얼마나 동반하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현대의학이 처음부터 인체의 생리 이치를
심천생리학과 같은 시각으로 접근을 하여 고혈압과 저혈압이 발생한 초기에 고혈압은 6번 고혈압혈 사열, 저혈압은 5번 협심증혈을 사열하여 치유를 하였더라면 그 즉시 치유가 가능했지만 인체를 보는 시각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방법으로 치유를 하니 치유를 목적으로 사용한 약들이 신장과 간 기능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피가 더욱 혼탁해진 상태에서 혼탁해진 혈액을 성분 검사를 하고 약물만으로 치유를 한다는 발상으로 투여한 약들이 갈수록 피를 혼탁하게 하고 신장과 간의 기능을 떨어뜨리니 갈수록 증세는 악화되고 치유가 되지 않으니 만성병이다. 유전적 증세다. 하는 생각으로 고정관념화되었을 뿐입니다. 또 심장이 피를 뿜어내는 힘이 약해진 것이 저혈압입니다. 심장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도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심장도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있게 펌프질을 못합니다. 폐 쪽을 거쳐 심장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혀 심장 자체에 혈액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원인이 되어 심장이 산소 부족으로 힘있게 뛰어주지 못한 것이 저혈압의 원인입니다. 저혈압의 원인은 이렇게 발생하기에 심장 자체로 들어가는 혈관을 담당하는 5번 협심증혈을 사열해주면 폐에서 산소를 함유한 혈액이 심장 자체로 충분히 유입되기에 심장이 다시 힘을 내서 뛰니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사열의 순서는 2번 위장혈, 3번 뿌리혈, 6번 고혈압혈, 8번 신간혈을 조혈에 필요한 조치, 사열할 때의 주의점을 잘 지키며 사열을 끝낸 다음 5번 협심증혈을 사열해주면 됩니다. 만약 낮은 혈압, 즉 정맥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쪽 혈관이 막혀서 정맥의 혈압이 낮을 경우는 30번 급체혈을 추가로 사열해주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낮은 혈압의 경우 30번 급체혈을 사열해 주었을 때 치유가 되는 이치는 5번 협심증혈은 심장을 거쳐 나가는 쪽 혈을 담당하는 혈이고 30번 급체혈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쪽 혈관을 열어줄 수 있는 혈이기 때문입니다. 인체의 생리이치만 제대로 이해하면 고혈압, 저혈압, 높은 혈압, 낮은 혈압 등 어떠한 경우도 사열의 위치만 변경하여 주는 방법으로 치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인체의 생리 구조를 유기적 연결고리로 보지 않고 성분학적으로 한 단면만 끊어서 보기에 심장이 빨리 뛰어 피의 압력이 높다며 심장을 천천히 뛰도록 마취제인 신경안정제 약인 고혈압 약을 씁니다. 약의 마취 기능으로 심장이 마취되어 천천히 뛰어주니 약을 먹고 마취되어 있는 동안은 혈압이 떨어지지만 마취 기능이 풀어지면 심장은 또 빨리 뛰니 혈압이 또 오르고 그러면 또 약 먹이고 죽을 때까지 약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 글은 심천사열요법 책을 참고한 글입니다.